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곧버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 전략실은 무엇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까? 내일 뭐 사면 돼요에 대한 해답을 내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월 4일 시초가 공략주 후보를 올려드렸고 큰구석유와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죠, 곧버스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장이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밤사이에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변수들이 생긴다면 개별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국전약품 펄어비스를 추천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호르무즈 보호의 낙폭을 축소했지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죠. S&P 밀리는 모습 나타났고, 빅스 지수는 올해 최고치입니다.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공포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 얘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한때 나 급등세가 나와줬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한테 1,5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침에 맞이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흥구석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흥구석유는 점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상으로 시작을 해버리니 이걸 뭘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흥구석유는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는 거고, 뭘 선택을 해야겠어요? 당연히 인버스, 곧버스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오늘 아침 시초가 공략주로 곧버스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몇 시죠? 8시 1분에 추천을 해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곧버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에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들이 뭘까요? 이거죠. 호르무즈 해협.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영향을 보이는 거냐면 이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막히게 됩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이 당연히 오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세가 나온다. 근데 그거 알아요? 저 호르무즈 때문이라고 본다면 일본은 왜 별로 안 빠졌냐는 거예요. 일본 4%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 빠졌어요? 코스피 12%까지 빠졌어요. 거의 3배 정도 빠졌어요. 거의 뭐 미친 수준으로 빠졌죠. 호르무즈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70%죠. 일본은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호르무즈 하는데 그게 정확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결론을 분석할 때 원인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르무즈 기름값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빠졌다라고 설명을 하면 일본은 더 빠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일본은 덜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거든요. 일본 어떻게 됐죠? 엔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은 뭐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하나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봐야겠죠. 제가 보는 첫 번째 원인은 이겁니다. 이거. 미국이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207만 5천 개로 공급 제한 검토.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주가가 그동안 상승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체 시총의 4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6,000피 찍었다. 6,300피까지 찍었죠.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돈을 크게 벌지 못했어요. 왜? 삼성과 SK하이닉스 외에는 뭐 크게 올라간 게 별로 없거든. 올라가긴 올라갔지. 하지만 반도체를 투자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 수익을 다 향유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나라 주가를 그동안 끌고 왔었던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반도체였다. AI의 성장성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칩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그동안 중국이랑 미국이랑 AI 패권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도 요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미국이 이번에 AI 칩을 제공해 준다 그래갖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한다.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는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씨앗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 중국의 투자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AI의 발전, AI에 투입되던 그 자금들 있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타격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거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걸로 인해서 장기적인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와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AI의 발전을 막는가? 중국의 AI의 발전을 왜 막는 거죠? 지금 시장의 화두가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화두는 뭐예요? AI잖아요.
두 개를 합쳐봐요. AI로 전쟁을 주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쟁은 어떻게 돼요? 로봇이 전쟁을 치를 거고 AI의 발전이 나온다면 결국은 어때요? 그거는 곧 군사력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AI 칩을 제한하는 건 그런 겁니다.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미국 당국은 앞서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인 텐센트를 중국 군과 연계하여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는 내용이 있죠. 바이두, 알리바바 얘네들도 같이 등재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AI의 두 축이 있어요. 가장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 그리고 그걸 바짝 쫓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중국. 근데 중국을 눌렀죠. 그러면 중국의 AI 발전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조금 늦춰질 수 있겠죠. 그럼 반도체가 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지죠. 상대적으로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들 빠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보다 반도체 의존도가 낮아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뉴스가 있습니다. 1월에 산업 생산 전월 대비 1.3% 줄었다.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또 반도체 쪽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계속해서 올라가겠네. 마진이 많이 남잖아. 그럼 생산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근데 반도체 생산이 줄었잖아. 기대감이 꺾인 거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기대감이 꺾인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기업은 뭐가 있어요? 재고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재고를 많이 팔아먹었죠. 재고를 팔면서 무슨 일이 발생해야 돼요? 신규 생산이 줄어든 거죠. 재고 빨리 팔아먹으면서. 물량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를 팔아먹다 보니까 어때요? 반도체 생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도 주가에 악영향을 준 거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도 미국장도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쪽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량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세 가지가 뭉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강하게 빠져주는 겁니다. 이게 빠져주면서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온 거죠. 그래서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진 겁니다. 역대급으로 빠졌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지금 외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자마자 팔았죠. 그리고 외국인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이고 있어요 오늘. 그리고 기관은 어때요? 지금 정부에서도 경기 안정 기금 뭐 이런 거 마련한다 그래서 사들였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던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교환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개미들은 어때요? 패닉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그 얘기는 외국인이 지금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하락세가 나오는 게 이렇게 강한 하락세가 나오는 게 싼 값에 받아줄만 한데?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언제 우리나라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겠는가? 이건 상황을 봐야죠. 일단 미국장 자체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야만 해요. 미국장이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풀리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며 미국장이 빠졌어요. 그럼 여전히 인버스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미국장이 올랐어요. 그때는 어때요? 개별 주식 쪽으로 가야죠. 투자 심리를 보면서. 바로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미국장이 올라간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해결이 돼서 올라가는 건지. 이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때요?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미적미적한 모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개별주 중심으로 가야죠. 차라리 시장이 이렇게 커다란 이슈 하나의 단일 이슈로 영향을 받을 때는 차라리 투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위기감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석유 쪽 봐야죠. 그래서 흥구석유를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흥구석유는 계속해서 점상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수 인버스, 곧버스를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됩니까? 방산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해운.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보급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단가 인상이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해운입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흥하해운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운으로 실어 나르는 게 지금 기름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식량, 사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량, 사료들도 해운으로 같이 날라내는 건데 얘네들도 가격이 같이 오르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생명 자원이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24%. 메인 테마는 뭐예요? 메인 테마는 아무래도 석유 쪽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해운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곧버스를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곧버스를 추천해 드렸다. 저는 매일 아침 뭐 사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은 뭐 사야에 대한 해답 함께 들으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야죠. 010-8189-5170 이쪽으로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텔레그램 방 링크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뭐 사요에 대한 해답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올라간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날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미친듯이 빠졌죠? 오늘 상승한 거 합쳐서 30개예요. 이것까지 상한가까지 간 것까지 합치면 10개입니다. 40개를 제외한 2,700개 종목들이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죠. 1% 한 2%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상황을 구분했죠. 뭘로 나눴어요? 미국장 빠졌을 경우, 미국장 올랐을 경우. 미국장 빠졌을 경우에는 흥구석유 점상 날라갔죠. 그리고 코덱스, 인베스, 곧버스 오늘 어때요? 24%까지 올랐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원웨이로 가는 상황에서 변수가 굉장히 적죠. 이런 상황에서는 보기가 더 쉬워요. 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하락해서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힘겨운 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답답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채널 주변에 좀 많이 소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